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광주 전남의 경우 민선 8기 들어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공사 도중 불이나 훼손된 옛 전남도청 도경찰국 본관에 대한 안전진단이 추진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인 무안공항에는 여전히 아픔을 나누려는 마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장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남은 유가족들의 트라우마 치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도 2020년부터 행정 통합 논의가 시작됐지만 민선 8기 들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행정 통합보다는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도 통합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민선 7기 이용석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도지사는 2020년 11월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하자는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 여부와 방식을 1년 동안 연구한 다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양 시도가 생각하는 통합 형태와 접근 방식의 차이를 보였고 공존하던 통합 논의는 민선 8기가 되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때도 김용록 지사는 시도 통합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는데 이 시장은 다음 재선에서 떨어져 불고 강기정 시장이 되고 김용록 지사가 저쪽 되고 하니까 그게 이제 유야무야 되었지. 민선 8기 들어 광주와 전남도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통합보단 기능을 통합하는 광주 전남북 메가시티를, 김용록 전남도지사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광주시도 행정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한 국회의원의 지적에 강 시장은 선 기능통합 후 행정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광주 전남 통합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합으로 가기까지의 이 복잡 다단한 문제가 매우 낭비적이니 정부 주도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행정통합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양 시도는 그동안 상생을 내세우면서도 공항 이전, 공공기관 유치 과정에서 갈등이나 경쟁 구도를 형성해온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타 시도와는 다르게 행정통합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끼리 지자체 간의 경쟁과 경원과 증오가 더 심해요. 오히려 영남과 호남 간의 그 지자체 간에는 사이가 좋아요. 수도권 1극 체제로 변해버린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구와 경북뿐만 아니라 충청권 지자체들도 기민하게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광주와 전남은 행정통합 논의조차 요원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밤사이 눈이 내리고 추위가 이어지면서 길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빙판길 교통안전 또 보행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한 눈발은 멎은 상태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전남 일부 지역에 약한 눈구름대만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비교적 더 강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설 예비 특보도 발표된 가운데 오늘과 내일 시간당 3에서 5cm에 달하는 강한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모레까지 5에서 15cm에 달하는 눈이 예보된 가운데 특보가 내려진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20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눈과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권의 날씨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 6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남은 유가족들의 트라우마 치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트라우마 치유 지원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최대 5년까지 지속적인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공항 내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 유가족.
참사로 딸을 잃은 어머니는 어제 일 같다며 여전한 트라우마를 털어놓습니다. 진짜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진짜 병원 신세도 많이 지고 저희도 지금 뭐 6개월 넘었지만 지금도 수면제 없으면 잠을 자기 힘들고. 실제 사고 다음 날부터 공항에 구성된 통합심리지원단은 현재까지 260여 명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91%가 유가족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례 이후 유족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감이 많이 떨어지셨다가 이제 시신 검안 혹은 인도 장례 절차가 끝나고 현실감이 많이 돌아오셔서 수면 문제나 우울, 불안 그런 부분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참사 트라우마 치유와 관련해 본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일원화된 시스템을 통해 유가족이 지속적인 상담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심리적 어려움이 계속되시는 분들께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 회복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이에 맞춰 마음 안심 버스 등 공항 내 현장 상담 창구들은 당분간 계속해서 운영합니다. 버스 내부에는 이렇게 개인 상담실도 마련돼 이렇게 문을 닫으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안정적 환경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심리지원단의 초기 상담 결과는 유가족 거주진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똑같은 거 또 물어보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또 다른 상처가 되거나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통합심리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일원화해서 특히 고위험군 유가족이 원할 경우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를 매칭해 최대 5년간 1:1 전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무안공항에는 여전히 아픔을 나누려는 마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장례 절차를 위해 유가족들이 잠시 떠난 사이에도 이름 모를 이웃들이 보낸 구호 물품들이 도착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사 현장을 둘러싼 철조망 아래 누군가 놓고 간 국화꽃 주변에 흰 눈이 소복히 내려앉았습니다. 장례 절차를 위해 참사 유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공항 한켠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구호 물품이 탑처럼 쌓였습니다. 생수와 라면, 핫팩 등 갖가지 생필품들로 참사 이후 물품 기부는 400건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언제까지 계속 운영을 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오고 있고요. 일단 물품을 또 지금도 후원을 해도 되겠느냐 이런 질문도 계속 전화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경남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는 익명의 기부자가 유족들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곳곳에서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분향소 운영이 연장되면서 아직도 현장을 지키는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추운 날씨 속 자원봉사자들이 건넨 따뜻한 차 한 잔은 참사 유가족과 관계자들의 마음을 조금 더 녹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고 공항 내부와 시설 청소를 돕는 등 위로를 보태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와서 또 그 고인들의 또 민폐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목포에 근처에 살고 있어서 조금이나마 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슬픔을 보듬듯 흰 눈이 덮은 무안공항. 참사 이후 흐르는 시간 위에 애도의 마음은 더욱 쌓여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막 그 통곡을 하며 우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막 뭉클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봉사를 하려고 끝까지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보건공사 도중 화재가 발생해 훼손된 옛 전남도청 도경찰국 본관에 대한 안전진단이 추진됩니다. 옛 전남도청 보건추진단에 따르면 안전진단은 외부 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결과가 나오기까진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단은 화재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 오는 10월로 예정된 옛 전남도청 완공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전자제품 제조회사 대표 65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위치한 이 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11월 20대 근로자가 1.8톤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졌고 검찰은 대표이사 A씨를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한 해 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기록적인 투자 유치 성과를 보였는데요. 올해도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2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통해 침체된 지역 산업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준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간 율촌산단 내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 한 해 생산되는 수산화 리튬은 4만 3천 톤으로 전기차 배터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원료의 확보부터 소재 및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 그리고 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모든 과정을 그룹 내부에서 완결할 수 있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 유치 실적은 포스코 퓨처엠을 포함해 모두 33개 기업의 투자 유치 금액만도 2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경자청 개청 이래 최대의 성과이고 2023년 대비 200% 증가한 실적입니다. 경자청의 지난해 성과는 고환율, 고물가의 불리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2차 전지, 기능성 화학 등 미래 성장 산업 분야 앵커 기업들의 성공적인 유치가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자청은 새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산업 중심주로 도약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부족한 산업용지의 신속한 개발과 적기 공급, 남해안 거점형 해양 관광단지 조성 등을 통해 30여 개의 기업 유치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한 투자 유치 2조 2천억 원, 1,3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구역 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우선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지난해 개청 이래 최대 투자 유치 성과를 기록한 광양경자청. 광양만권의 핵심 산업 기반인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불황 속에 경자청의 활발한 투자 유치 활동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지 증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2년 연속으로 50만 대 이상의 생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난해 내수용 18만여 대와 수출용 33만여 대 등 모두 51만 3천여 대를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대 생산 실적이었던 2023년 54만 1천여 대와 비교해 5.3% 줄어든 수치지만 역대 네 번째에 해당하는 실적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GGM의 최대 주주인 광주 미래차 모빌리티 진흥원의 노조가 GGM 노조의 파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진흥원 노조는 파업은 회사의 성장과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노사 모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성장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속노조 GGM 지회는 지난달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88.9%로 쟁의 행위를 가결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항공사 가운데 제주항공의 정비로 인한 지연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년 대비 145.4% 급증한 1조 7,24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제주항공. 일본과 괌, 사이판과 필리핀 등 노선에서는 국적항공사 가운데 수송 실적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매출과 함께 정비를 이유로 지연된 경우도 국내 항공사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제주항공에서 운항한 52,800여 편 중 536편이 정비를 이유로 지연됐습니다. 전체 운항 편수가 더 많았던 대한항공의 422편보다 많았고 같은 저가 항공사들에 비해서도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제주항공의 지연 건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 코로나19가 끝나고 월 평균 항공기 운항 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정비 지연 건수도 63건에서 94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운항 시간이 늘어난 만큼 항공기 피로도가 높아져 정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체 정비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정비 같은 경우는 해외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비 소요는 많아지고 비행 시간도 많아지기 때문에 정비로 인한 지연, 결항 등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으로부터 정비 이력을 제출받고 이번 참사와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이 뜨거운 관심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용산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는 대신 제2 집무실이 아닌 완전한 형태로 세종으로 옮겨오자는 얘기입니다. 시민단체는 물론 세종시장까지 나서서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관심이 뜨거워진 건 탄핵 국면과 조기 대선 가능성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전국에서 여야 모두 대통령 집무실 위치를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의 상징이 된 용산 대통령실은 그동안 제기된 보안과 경호 등의 우려는 물론 내란 혐의로 인해 적절치 않다는 평가입니다. 청와대로의 복귀론이 일부에서 나오지만 이미 일반에 개방된 만큼 재정비 등을 위한 시간과 비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제2 집무실이 추진 중인 세종시로 아예 옮기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 이유입니다.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이 이미 예산 등 여러 가지로 좀 확보가 돼 있고 그걸 추진한다면 제대로 지어서 세종시가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곳으로 더 확고하게 또 앞당겨서 추진해야.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2 집무실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가상징구역으로 묶여 올해 상반기 국제 설계 공모가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 집무실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공간도 있어 임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완전 이전과 같은 공약을 획기적으로 제시를 하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와 실행에 대한 추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약속한 만큼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는 개헌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한 목소리가 세종시는 물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으로 문을 연 2025년 새해, 위기를 돌파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인데요. 38년 만에 개헌이 정말로 현실화한다면 지방분권을 헌법으로 보장해서 지역의 불평등한 국가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충북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개헌 요구가 잇따르는 건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특히 대권주자급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현행 통치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핵심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축소, 분산해야 한다. 또 지금 바로 개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빠른 시간에, 왜냐하면
대선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정치적 유불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최적의 어떤 시기가 아니겠나요. 전직 국회의원들의 단체인 헌정회도 원포인트 개헌을 먼저 하고 대선을 치르자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이양하며 국회 상원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여 개헌안을 내놓을 작정이 있습니다. 무려 38년 만에 맞게 된 개헌의 최적기에 지방 분권이 큰 화두로 떠오르는 건 수도권 일극 집중, 지역 소멸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지경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원칙을 헌법에 천명하고 균형 발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프랑스처럼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다. 그래서 국가의 어쨌든 전체 운영에 있어서의 철학,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사실은 명시를 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헌정회와 개헌국민연대는 17개 시도 동수로 지역 대표형 상원 의원을 뽑는 양원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교와 국방은 물론 자치 사무의 강력한 권능을 상원에 부여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거대 정치 세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수도권이 56%, 비수도권이 44%로 완전히 역전이 돼서요. 지역의 목소리가 전혀 잘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국회적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대변하는 그 상원이 꼭 필요하다. 미국이나 미국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지방정부 분권 강화, 상원제 도입을 개헌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는 이중 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개헌국민연대는 개헌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여야 갈등으로 진행이 더딜 경우 범국민 개헌운동에 나서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표 시점은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이전 또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개헌의 동력이 생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을 최상위 법규범인 헌법에 담는 일, 주권을 가진 국민이 요구해야 할 시점 역시 지금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전라남도는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예방접종을 서둘러 받고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40만 9천 명, 어린이 임산부는 10만 2천 명이 접종했다고 밝히고 개인별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지속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했던 가정 위탁아동 양육 보조금을 올해부터 연령대별로 최대 9만 원 인상해 차등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7세 미만은 이전과 동일한 월 36만 원이 지원되며 7세 이상에서 13세 미만은 월 4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 원 인상됩니다. 또 13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은 4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9만 원이 오릅니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친부모의 사망이나 부재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 현재 광주에는 300여 명이 있습니다. 밤사이 눈이 내리고 추위가 이어지면서 길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빙판길 교통안전 또 보행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강한 눈발은 그친 상태입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만 약한 눈구름대가 머물러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강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오늘과 내일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설 예비 특보도 발표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시간당 3에서 5cm
어제부터 안팎에 매우 강한 눈발이 이어지겠고요. 모레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5에서 15cm가량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20cm가 넘는 더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눈과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연일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거센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 6도로 낮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무안의 현재 기온 1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6도 예상됩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8도로 오늘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심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